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단조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수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먼저 고려할 거냐면 첫 번째 상황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플러스 A만큼 이동한 상황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A만큼 이동을 한 후에 손을 놓게 되면 그때부터 용수철에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중간 상황 중에서 물체가 평형 위치에 왔을 때를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쪽으로 최대한 멀리 갔을 때의 상황인 마이너스 A까지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이때를 세 번째, 그리고 다시 원래 평형 위치 되돌아왔을 때 그때를 네 번째 상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황은 처음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즉 물체가 플러스 A라는 위치로 다시 원래대로 왔을 때, 여기가 다섯 번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물체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썼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계산하게끔 위치에 관련된 방정식을 세워보면 x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kx라는 진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고, 또 어차피 여기 x 앞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마이너스 x를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걸 우리가 F는 M에서부터 얻은 진동 방정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xt, 즉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위치에 관련된 함수는 a 진폭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이때 오메가는 각 진동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는 진폭, 파이는 위상 이렇게 불렀었죠. 또한 vt도 속도도 계산을 해보았었는데요. 속도는 xt를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a 오메가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또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먼저 5개의 상황을 그려 두었는데, 이 5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인데요. 자, 시간 정보를 표현을 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시간을 제가 0초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시간이 0초일 때이고, 두 번째 상황,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 건데, 다섯 번째까지 오게 되면 이 물체는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기라고 부르니까 라지 t라는 주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주기가 되면 두 번째 상황은 4분의 주기, 세 번째가 주기의 절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4분의 3t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총 4분의 주기를 제가 시간별로 그림을 그려두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번에는 물체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이미 다 그려놨으니까 A 0, 마이너스 A 0, A 이런 식으로 위치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내용은 속도인데요. 속도는 우리가 위치를 코사인 함수로 선택을 했으면 속도는 사인 함수가 될 테니까, 코사인 함수가 최대값을 가질 때 속도는 0이 되겠죠. 코사인이 최대일 때 사인은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첫 번째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으로 평형 위치를 지나갈 때 이때 물체는 현재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때는 코사인이 0일 때의 값입니다. 위치가 0일 때 코사인 값이 0일 때니까 사인 값은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방향은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상황에 오게 되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겠죠. 물체의 위치가 방향이 바뀌는 곳이니까 속도는 0.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물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크기는 최대 크기인 a 오메가, 방향은 플러스. 이렇게 속도의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황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어. 방향 바꿔서 또 평행 위치로 가려고 할 테니까 0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 볼 것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속도는 x 함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사인 함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x가 코사인 함수, 그리고 가속도도 코사인 함수니까 같은 코사인 함수끼리 최대값을 동시에 가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일 때, 시간이 0일 때 가속도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봤더니 a 오메가 제곱, 코사인에다 a 오메가 제곱만을 곱해줬으니까 최대값은 a 오메가 제곱이 되겠구나. 또 우리가 써놓은 함수를 잘 보시면 0일 때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0일 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0, 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이제 최대값인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두시면 될 거고, 네 번째는 0,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상황에서 가속도는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갈 거니까 그 3번 상황에서의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거냐면 바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거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 E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 텐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물리량이니까 질량이 m의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아 놨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상수, 그 다음에 질량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v라는 이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이죠. vt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제곱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함수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처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예전에 뉴턴 법칙 할 때 이미 배웠었는데,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x라는 함수, 즉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되고, x제곱 대신에 a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함수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의 함수와 속도의 함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하는 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그대로 일단은 다 넣어주면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a 제곱 오메가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사인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그대로 한번 다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준 값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잘 보면 이 식을 코사인과 사인 제곱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왠지 두 개가 좀 합쳐질 것 같죠? 자, 어느 부분에서 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m 곱하기 a 제곱 오메가 제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선 a제곱은 라지 a제곱은 왼쪽이랑 오른쪽 항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러면 m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혹시 k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 위쪽에다 분석을 해볼 텐데, m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봤더니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것이 그냥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용수철의 경우에 각 진동수 오메가는 우리가 루트 n분의 k로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k a제곱은 양쪽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뒤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될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그 물체를 라지 A만큼 내가 당긴 후에 손을 떼면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여라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물론 에너지니까 줄의 단위를 가질 거고, 잘 보시면 우리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처럼 진동하는 애들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어떤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또 진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조화 진동자의, 즉 물체의 라는 뜻인데요. 단조화 진동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단조화 진동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왜냐하면 K값 일정한 상수값이고 용수철 상수니까, 그리고 A라는 값도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를 딱 고정하고 나면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단조화 진동자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는구나, 일정한 값을 가지는구나,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용수철의 위치에 따라서 총 5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계산된 운동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등을 한번 똑같이 그 표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연장해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상황에서 물체의 속도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kx가 현재 a니까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서 잘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지금 a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a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건데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유도를 했는데 2분의 1 ka 제곱과 같은 값이죠. 2분의 1 m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x가 현재 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한 값은 역시 2분의 1 ka 제곱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나머지도 그대로 채워보시면 되는데 일단 속도가 0인 세 번째랑 다섯 번째는 운동 에너지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은 역시 V가 A 오메가여서 두 번째랑 상황이 같을 테니까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도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2분의 1 KA 제곱, X가 0인 데는 0, 그리고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합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2분의 1 KA 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 결과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면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xt라는 것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정할 수 있고, xt가 그렇게 정해지면 vt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리고 가속도의 함수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파이 이렇게 주어진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이용한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을 이용했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얻었다 라고 우리가 용수철의 대표적인 5가지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0.5kg이고 힘상수 K가 용수철 상수가 200인 이런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진폭이 3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0.03일 때 물체의 최대 속력 V 값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V 최대값은 얼마였냐면 우리가 XT가 항상 기준이 되는데요. XT를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F는 MA 풀어서 해로 XT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V는 X를 한번 미분한 것이니까 오메가가 한번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V의 최대값은 A 오메가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는 0.03이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라고 했으니까 0.03 곱하기 질량 0.5분의 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대략 0.5분의 2000이니까 400해서 20 곱해주면 0.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최대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치를 주어졌을 때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접근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중이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표현하는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주어지는데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위치가 만약에 x다 라고 하면 임의의 위치 x에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항상 2분의 1 ka 제곱으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요. 이 식을 V가 어떤 특정 위치를 알려줬을 때의 V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라고 하면 V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 위의 식을 그냥 V로 정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분의 k 라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m과 k 라지 a는 모두 상수이니까 이 수식은 내가 위치를 알고 있다, x라는 위치를 알고 있을 때 바로 그 위치에서의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임의의 위치에서의 물체의 속도에 관련된 수식인데, 자, 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지금 문제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묻고 있는데 2cm이니까 x가 0.02를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질량은 0.5, 그리고 힘상수가 200, 용수철 상수가 200, 그 다음에 진폭이 0.03, 0.03의 제곱이고, 현재 나의 위치가 0.02니까 0.0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 이렇게 되고,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 근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447 미터 퍼 세크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을 때 이제 물체의 최대 속력은 0.6 정도 되는데, 만약에 최대 속력이 아니고 특정 위치 2cm로 오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어서 0.447 정도 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번째 문제는 물체의 위치가 똑같이 2cm일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곱하기, 다음에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고 x가 0.02일 때의 속도를 계산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 0.5, 그리고 x가 0.02일 때 속도가 아까 루트 0.2라고 했으니까 루트 0.2의 제곱 0.2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0.05줄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위치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겠는데,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200 곱하기,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가 0.0이니까 0.0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위치 에너지는 0.04줄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묻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두 개를 더한 값인 0.09줄이 나오게 되겠죠. 또한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a 제곱과 같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a가 0.0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ka 제곱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답이 똑같이 0.09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수철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조화 운동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 원운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문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빠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점 P에서 원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점 P는 수평면에서 각도가 파이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빛을 쏘게 되어서 이 공이 회전을 할 때마다, 공이 움직일 때마다 아래쪽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림자가 찍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처음 상황에서 이 공의 그림자는 이 위치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상황으로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와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물체의 그림자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림자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 오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있을 때는 빛에 의해서 이렇게 중앙을 통과하는 이곳에 그림자가 찍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에서 그림자가 찍혀지는 모습을 보면 쭉 왼쪽으로 왔다 갔다 다시 끝까지 오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치 제자리 가운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의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함수로 그림자를 x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원점을 먼저 설정을 할 건데, 제일 가운데 위치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은 양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가운데 점을 점 O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축을 지금 X축 이렇게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처음 위치에서 물체의 X 좌표는 바로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가 되겠죠. 자, 처음 위치가 점 P니까 이 지점이 점 P의 X 좌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 살펴보면 원으로 가져와 보면 거리가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현된 길이가 얼마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예를 들어 뭐 A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A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바로 점 P가 그림자가 찍혔을 때 X 좌표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초록색 점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이때 초록색 점까지 왔을 때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변한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초록색 각도가 세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이 초록색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간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초록색 점선으로 이어지는 이 간격은 크기를 논해보면 A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번에는 각도 세타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원의 중심에서 그다음에 초록색 점 그리고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각도가 현재 다 합쳐진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될 테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그림을 오른쪽에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을 라지 A로 하기로 했고 제가 현재 궁금한 길이는 밑변의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각도인데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 문제에서 일정한 각속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공의 각속력은 현재
8, 오메가가 주어져 있는, 상수로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메가가 주어져 있을 때 각도는 얼마만큼 변할 수 있나요? 세타는 오메가하고의 관계가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즉 시간분의 각도이니까 세타는 오메가 t라는 조건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내가 그림자의 x 좌표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림자의 x 좌표는 지금 스크린 즉 아래에 있는 종이에 찍히는 x좌표 이동하는 거리라고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코사인 함수는 a 코사인 파이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즉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세타 플러스 처음 위치에 해당되는 파이 값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제가 처음에 이 그림자를 분석했을 때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진동하는 물체의 위치 함수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원운동을 분석을 했을 때 원운동도 똑같이 진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가 표시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이제 그림자 x 좌표를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아라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t라는 함수는 현재 반지름이 3m인 그런 상황이니까 a가 3이 될 거고 코사인 오메가가 8 이렇게 주어져 있죠. 8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동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파이가 위상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위상은 물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처음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0일 때 공의 그림자 위치 x성분은 2m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0일 때 그림자의 x0 위치는 2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의 파이를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x0는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3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2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 보니 파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84 정도 됩니다. 코사인 파이가 3분의 2를 만족하려면 파이 값 중에 제일 간단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84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값으로 확정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방정식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조금 더 주어졌습니다. 바로 시간이 0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처음에 딱 출발을 해서 이 물체의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파이 값이 양수여야 할까 아니면 음수여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제가 파이 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양수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자는 처음 출발을 했을 때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하니까 그림자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파이 값이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요 파이가 음수에서 출발을 해야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테니까 즉 출발점에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에 맞으려면 제일 처음 실제 출발 지점은 아래쪽 파이가 음수인 이 지점이 처음에 출발 지점이다. 그래야 물체가 처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파이 값은 음수의 값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xt라는 함수는 a 곱하기 a가 이제 특정이 되었죠. a 대신에 3 써주시고 코사인 8t 그리고 마이너스 0.84 반원의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는 이제 VT와 AT,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요. XT를 구하고 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V는 X라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T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4 사인 8t 마이너스 0.8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속도도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가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vt라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192 곱하기 코사인 8t 마이너스 0.8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의 함수까지 모두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상을 또 따로 0이 아닌 다른 상수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원운동과 섞여 있어서 각속력도 함께 고려돼야 되는 문제이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려졌을 때 지금 조금 마지막으로 그려진 그림은 복잡한데 처음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을 놓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물체의 위치를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주차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